그러면은 우리 리드하라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음, 에리 프로미 쓴 사랑의 기술입니다. 원제는 The Art of Loving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기술이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불편할 수 있음에도 앞으로 해석을 배우고 익힌다는 함축된 의미의 기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책은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의 이론. 세 번째, 현대 서양사회의 사랑의 붕괴. 마지막으로 4장, 사랑의 실천. 오늘의 1장, 사랑은 기술인가에 관한 서평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랑의 경우 명백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왜 사랑의 기술은 도무지 배우려 하지 않는가? 에리 프롬의 말입니다. 사랑과 사람이 네트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업의 본질을 생각할 때 이 질문은 참으로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타인을 사랑하는 실천을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경우 매번 실패하면서 왜 사랑의 기술을 도무지 배우려 하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프롬의 사랑의 기술 서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타임머신을 타고 누군가를 만나서 밤새 질문하고 대화하고 싶은 몇 사람이 있는데 이순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만나고픈 사람이라면 이 에리 프롬은 맥주 한잔하고 시비 걸듯 말하고 싶은 인물이라 이번 주 한 주가 좀 행복할 듯 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랑에 대해 말하고 보고 듣고 읽지만 그것에 대해 그리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있었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스킨 사업도 결국은 사람,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평화의 의식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대개 사랑은 운명적이고 비극적이면서도 열정적인 한편의 드라마처럼 여겨지며 그것은 특정 대상을 향한 흥미로운 몰입일 뿐이다 라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죠. 그러나 프롬은 도입 부분부터 사랑에 대한 정의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 아주 특색이 있어요. 그가 말하는 사랑은 소유물도 흥미거리도 아닌 기술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즉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하며 그것에 대해 온 신경을 다해 집중하고 그것에 온 삶을 걸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같이 관계 네트를 구축하는 비즈니스에서는 관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프롬은 특히 3가지의 잘못된 견해를 비판함으로써 사랑은 기술이다라는 명제의 근거로 주장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어디까지나 사랑할 줄 아는 주체적 능력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이 문제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주는 나인데 받으려 하기에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의 지위나 권력, 경제적 능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고 여자들의 경우는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는 등의 매력을 갖추어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가, 더 사랑스러워지는가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스폰서를 만날 때마다 요즘은 사장님의 이러이러한 걸 배우고 있어요 라고 인정하고 파트너들을 만날 때도 장점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면 주는 것이 곧 사랑의 주체, 나일 것입니다. 두 번째 편견은 사랑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할 대상의 문제라는 가정인데 이 역시 사랑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 요인인 거죠. 즉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인데 반해 사랑할 혹은 사랑받을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 사랑을 하나의 거래로 만들죠. 좀 더 유리한 거래를 하기 위해 만드는 사랑. 여기서 매력이라는 거래의 주요 상품이 된다는 사실이 좀 씁쓸하죠. 나는 상대를 존재를 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바꾸고 싶은 언어나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계획인가요? 포인트 리더 4주차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생각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을 하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사랑인데 말이죠.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소설에서도 사랑은 열렬한 감정이라기보다는 기술이라는 말로 사랑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반증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랑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기술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도 그러하듯이 사랑도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동안은 손해만 본 것 같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저러나 하는 이런저런 마음들이 편해집니다. 사랑 참 좋은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9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자, 안녕하세요. 티미레트 조기천입니다. 자주 만나는 얼굴인데 이렇게 더 랑앤 라이브 MC로 인사드리니까 좀 어때요? 좀 생소한가요? 이번 주는 더 랑앤 라이브 5주년 기념 주간입니다. 벌써 5년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한 주 내내 진행할 건데요. TV나 멀리 있는 유튜브 그냥 보듯이 그냥 삼자적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누스킨에 미쳐있는 리더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느끼고 그런 식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5년 올해 제가 누스킨 사업을 한 지 벌써 30년 차가 되었습니다. 조기철이란 사업자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누스킨 30년,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꿈으로 만든 것, 그것은 무엇의 힘이었나 라고 생각해 봤더니 바로 표현되는 에너지였습니다. 내 마음 알겠지,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아닙니다. 모릅니다. 사랑도 역사도 목표도 욕구도 표현해야 알고 말해야 서로 돕습니다. 하물며 우리 몸의 감기도 몸에서 재채기를 하거나 목뒤가 뭐 찌릿하거나 표현을 해야지, 표현을 하면 우리가 감기 온지 딱 알죠. 이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주제처럼 표현합시다. 우리 에너지를. 그 작고 소소한 매일매일에 표현되는 에너지가 뭉치고 뭉쳐서 우리의 성과를 내니까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MC로 함께 있으면서 제 애정과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표현되는 에너지로 똘똘 뭉친 한 주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보기 좋네요. 그렇죠? 저도 되게 낯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낯설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애정을 갖고 진행합니다. 자, 첫 시간 진행해 볼게요. 첫 시간 5주년 기념이라 여러분들 한 일주일 동안 제가 MC를 한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려고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일주일 내내 할 거예요. 그리고 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의 이 위기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누스킨 코리아의
반전하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중심에, 코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이번 한 주간은 그 액션 굿뉴스 시간을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MC를 진행해온 몇 분을 좀 초대했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액션 굿뉴스 시간에 문희선 MC를 초대했습니다. 좀 나와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문희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만 저도 이 제 전화에 이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희선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열정 멘토라고 돼 있어요. 나한테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그 열정이 계속 숨겨져 있지 않고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5년 됐죠? MC 한 지요? 5년 한 네,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벌써 5년이나 지났네 하는 생각에 참 세월도 빠르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랑앤 라이브가 없었으면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을까. 그리고 이제 안도의 이제 한숨도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안도의 한숨이 나요? 예, 안도의 한숨. 제일 첫 번째 사장님이 했던 게 뭐였죠? 그 MC 머리 주문할 강산 때? 푸르게 푸르게. 머리 강상 푸르게 푸르게. 아, 맞아. 그때 네,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로 해가지고 나왔죠. 예. 네네네네. 그때 준비했던 것 중에서 본인이 열정을 음. 막 많이 담아서 표현했는데 기억나는 것 좀 있어요? 그때 영상 만드는데 한 3일 걸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맞네. 왜냐하면 주제를 잡으면 이제 상상을 해요, 상상을. 내가 잘해야 잘하겠다라는 상상보다 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리크루팅 할 사람, 우리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같이 할 사람들이 이걸 듣고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열정과 이 애정을 표현하고 함께 할 거다. 이런 어떤 상상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3일 동안 막 영상 작업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 영상 잘 만들 줄 모르는데 파트너한테 내 상상을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이러면 그 친구가 또 그걸 틀을 잡고 기획하고 또 같이 미팅하고 또 보고 수정하고 이러다 보면 한 3일, 4일 지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그때 그 짧은 해운대 가서도 막 찍어 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괌 트립 갔을 때 우리 맞아, 거기서 맞아. 괌에 가서도 찍어 오고. 예, 괌을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해운대 앞바다에서 괌이라고 여기 괌이에요, 여러분. 여기 괌에 오셔야죠. 이러고 먼저 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음. 보여주기도 하고 결국은 그게 열정을 표현하는 게 애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끝까지 이 가치 있는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그 애정, 사랑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우리 문희선 MC의 열정을 표현하는 거는 남다른데 본인의 표현이 좀 남들이 들을 때 좀 과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표현하면 약간 무섭거든. 아, 스폰서님만 그래 생각하시지. 그래. 아이, 과하다 생각 안 합니다. 아, 네. 근데 참 이게 열정이라는 게 문희선 MC가 내가 이제 약간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 열정 표현하는 음, 게. 근데 그게 네.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딸려가 그냥 그쪽으로. 음. 그죠?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최근에는 문희선 MC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변에 본인의 열정을 표현하고 다닙니까? 제가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음, 지인들이 뉴스킨 사업 하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만나면 늘 즐겁기만 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내가 표현을 안 하면 그들이 일부러 나한테 뉴스킨 하재, 나 제품 쓰고 싶어 하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다가, 어, 만나면 그냥 좋은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즐거운 사람들, 그냥 사실은 뉴스킨하고 별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또 얘기하면 그 사람들끼리 안 좋은 에너지가 주고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나만의 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는 사람마다 막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거의 1년 정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뉴스킨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는 주름도 없냐? 왜 안 늘냐? 더 젊어지냐? 그런 얘기 늘 듣는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래 답답하면 뭐 그러니까 호기심 수위만 계속 높았던 것 같아 이때까지는 1년 전까지는. 근데 야 누스킨 제품에 대해서 네가 알아보고 진짜 제대로 브랜드 체인지 해봐라. 챗 GPT한테 물어봐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친구가 챗 GPT한테 나를 물어봤나 봐요. 그러면서 어머나 나한테 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진짜 요새는 이 숨길 수 없는 이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조금만 발산해도 그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자기가 뭐 스스로가 뭐 확인하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한테 다시 거울처럼 반사하진 않더라고요. 음. 옛날처럼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지인들한테도. 아니, 여러분들 그 문인선 사장님이 막 주변에 말하고 다니잖아요. 음. 그러면 그 중에 틀린 얘기가 되게 많거든. 근데 근데 이 묘한 게 본인의 열정이 거기에 담아져 있잖아요. 그 표정이나 네. 말에. 이게 끌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음. 맞건 틀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사장님은 그런 매력에 의해서 여지까지 사업을 해서 지금 이 MC도 500만 장자가 되고 MC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50대 그 중반경에 아니죠. 500만 장자는 이제 MC 하면서 된 MC 거고. 하면서 된 거고 하여튼 예. 50대 중반에 MC 하라고 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초반에 했죠. 스폰서니까. 내가 초반에 지금 50대 후반이란 말입니까? 아 그래 그럴까? 60 다 되지 않나? 하여튼간 미치겠다. 하여튼간 이렇게 시부모님도 보면 음. 참 나하고 비슷한 게 이렇게 틀린 말들을 자주 하시거든요. 보면. 나도 화한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화한. 우리 드림 캠프에서 화한. 맞아. 머릿속은 꽃다발인데 입은 화한이라고 내뱉었잖아요. 예. 머릿속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냥 입만 잘못 얘기를 하는 거지. 예. 하여튼 우리 5년 동안 좋은 인연으로 잘 했고요. 또 앞으로도 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게 무리선 사연인가는 뭐 저랑 이제 팀을 두고 이사 오래 해서 그냥 뭐 사업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평생 친구같이 이렇게 음. 지내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게 네. 지금처럼 나이가 70이 돼도 나 지금같이 이게 문희 사장님 가장 바라는 아니 내가 상상을 해보면 음. 나이 70, 80이 돼도 문희선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아, 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DCSB 또 한 번 몇 명 멤버 한 명 또 등록했어. 음. 이런 80대 멋있잖아요. 문희선 사장님 그렇게 진행할 거죠? 네, 당연하죠. 이게 이제 습관이 됐고 이제 내 네. 삶이니까. 네. 네, 그래요. 자, 우리 5년간 MC를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신 문희선 MC님 여기 저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깨어있는 누스킨에 조직된 힘, 더 랑연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주제가 결국은 사람이다. 표현되는 에너지. 즉, 결국은 표현되는 에너지 있는 사람이다. 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강조시키고 싶은 거는 앞으로 오늘이 월요일 날 더 랑연 라이브가 방송되는 마지막 날일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랑연 라이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날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가까운 오프라인 센터로 가서 그 오프라인의 에너지를 느끼시고 화, 수, 금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서울에서도 리더스쿨 강변 라이브 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모집을 했는데 300명이 그냥 1분 안에 다 실제로 저기 솔드아웃돼서 모집이 돼가지고 학교 모집 인원이 너무 넘쳐나서 한 100명 정도를 추가로 모집해서 따로 온라인 옆방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가 모집하는 시간이 6월 30일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오후 1시에 다시 추가 티켓팅 100명 하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오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지는 이것만 하고요. MC 원픽을 꼭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MC 원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뭔가 하고 해봤어요. 저야 뭐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제 시작서부터 했던 거죠. 제가 하기 이전서부터, 제가 사업하기 이전서부터 있던 제품. 그게 전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바디바 인앤서. 바디바가 그러고 보니까 40년 된 제품이에요. 그, 제가 작년에 회사 미팅을 갔었을 때, 회사에서는 이렇게 표가 있더라고요. 많이 제품이 나가면 나갈수록 수입이 하나도 안 되는 제품군들이 있어요. 그, 그 제품군들이 되게 많이 나가는데 수입은 안 되는, 그러니까 프라핏이 없는 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디바 인앤서더라고요. 바디바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가격은 저렴한데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MC 원픽을 하려고 그러냐. 이 제품이 주는 힘이 있어요. 이 전통적인 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가장 지금도 사용하는 제품이 바디바인데, 제가 이제 이 MC 원픽을 하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제가 초반에 항상 소비자를 만나거나 제품을 팔려고 만났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두 가지였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화장품들, 뭐 시실리가 됐건, 랑콤이 됐건, 누스킨이 됐건, 아모레가 됐건, 세상의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화장품을 만들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혹시 아세요? 뭐 하나에 초점을 맞추거든. 요것 때문에 요거에 중점을 해가지고 화장품 회사들이 화장품을 만들어요. 개발하고. 그게 뭐냐? 밑에 나와 있네. 보습이에요. 그 질문을 하면 대부분 모르더라고.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냐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그럼 제가 얘기해 주죠, 답을. 모든 화장품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보습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보습이 된다는 얘기는 피부의 모든 메커니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피부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사과도 진짜 모든 사과의 기능을 다 하면 사과가 아삭아삭 수분이 촉촉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단순히 수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촉촉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탄력도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화장품 중 가장 좋은 보습제는 뭐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럼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답을 해주죠. 세상 나와 있는 모든 화장품 원료 중에서 가장 좋은 화장품은 천연 피지막이에요. 내가 만드는 피지. 그래서 그 피지막이 가장 좋은 보습제다. 왜? 가장 좋은 보습제니까. 기름과 물이 섞여서 내 몸에서, 피부에서 자생적으로 나오니까. 그 피지막을 자연스럽게 생성할 줄 알면 건강한 피부인 거고, 굳이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게 파괴가 돼서 이 천연 피지막이 잘 생성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이 천연 피지막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화장품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그래서 이 바디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약산성. 원래 피부는 약산성이잖아요. 내가 원래 피부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약산성 세안제인 거죠. 약산성 클렌징 제품. 그러니까 비누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비누 타입으로 생겼지만 비누 성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클렌징 제품. 이거를 우리는 바디바, 아주 클래식한 바디바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바디바를 막 얘기하면, 저도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바디바를 그렇게 써요. 여러분들 바디바, 제가 쓰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시간은 많은데. 바디바를, 바디바를 이제 보통 여자들이 이중세안 하잖아요. 바디바를 막 세안해. 아니, 바디바를 두 번 닦잖아요. 그 두 번째 할 때는 비누를 다 묻힌 다음에 비누 거품이 많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톡톡톡 크렌징 씻듯이 두들겨. 그러면 다 두들기면 얘가 크림 바른 것처럼 싹 들어가요. 한 1분만 있어도. 그러면 손에다 물만 묻혀. 물 묻힌 다음에 또 문대잖아요. 속에 있는 거품이 또 다시 나와. 그래서 또 거품이 나오면 또 다시 이렇게 막 두들기면 또 다시 들어가.
그러면 또 물을 한 번 더 묻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누가 있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른 비누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난리 납니다, 얼굴. 우리 바디바니까 이거 약산성 바디바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쓰듯이 예전에 제가 그렇게 소비자한테 해줘가지고 지금까지도 쓰는데 이렇게 바디바를 쓰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된다. 이거 다른 팩들을 안 쓰잖아. 다른 이것만 써도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이 싼 가격에 16,000 얼마에. 이거 AR로 하면 16,000원대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MC 원픽 바디바였습니다. 여기까지 공지사항과 MC 원픽이었습니다. 자, MC 원픽 이상했나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더 랑앤 라이브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MC 원픽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하여튼 MC 원픽은 제품 설명보다는 제가 하는 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메인 게스트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게스트는요. 열정을 에너지를 표현하는데 딱 두 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에너지를 표현하면 그냥 저는 오늘 그냥 게스트 덕에 먹고 삽니다. 첫날이라. 두 분의 게스트를 초대하겠습니다. 장경옥 리더와 김정아 리더를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유지구를 사업하고 있는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재가 많은 그룹 메가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장경옥입니다. 예. 두 분을 제가 왜 초대했을까요? 왜 초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저희를 왜 초대하셨을까요?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이번 주 주제가 뭡니까? 표현된 에너지잖아요. 참 두 분은 묘하게 분명히 본인들도 기운이 빠졌을 때도 있고 비즈니스에 굴곡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사업하는 동안 제가 김정아 기운 빠진 걸 못 봤고 우리 김정아 사장님 기운 빠진 걸 못 봤고 우리 장경옥 사장님 기운 빠진 걸 못 본 거예요. 참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항상 그렇게 일관되게 할 수 있는 난 그냥 그것도 신기해. 물론 다른 리더들이 여기 우리 100만 원자 블루다이아몬드 히메네트 이상들은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랑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가면 전쟁 아닙니까? 비즈니스가.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전투력이 굉장히 좋을 때도 있지만 병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전투력이 많이 상실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의 기세가 이 전투력이 가장 높을 때 기세가 당당할 때가 언제였는지도 궁금해. 이거 진짜 내 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기세가 정말 좋다. 이때가 언제예요? 누구부터 얘기할래요? 네,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한 25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사업의 기세가 등등할 때 언제였냐면 팀 엘리트를 선포하고 제가 팀 엘리트를 향해 막 그 발걸음을 올리는 그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해만큼은 내가 일대를 찾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회원들을 후원하고 우리 사업을 후원하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팀들 만날 때 어느 것 하나 장애물이 없었고 그 또 제 마음이 무언가를 향해 막 돌진하다 보니 그 해만큼은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에너지가 높았던 시기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경옥 사장님. 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룹원들의 성장이 가장 저를 응. 기세를 등등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18년 저도 사업하고 있지만 20년도에 우리 코로나를 맞이했잖아요. 그 팬데믹 위기 닥쳤을 때 사실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코로나 걸리는 순간 다 순식간에 다 확산되고 모이기가 힘들고 막 어려웠잖아요. 그때 모든 그룹들이 사무실 정리하는 거 보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했지만 저는 그 순간에 정리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이거는 갖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때 두려움 무릅쓰고 저희 센터는 마스크 쓰고 굉장히 활발하게 시스템 운영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단합대, 힐링대, 뭐 몸깨달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그때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했고 가장 무서웠던 때에
저희는 PA 한 조, EBA 두 조, SBA 네 조, BA 한 조, 또 어, EBP가 11조? 예. 그리고 신규 BR이 133조가 나왔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저는 느꼈어요. 아, 아니, 이게, 갑자기 지금 보니까 예, 장기용 사장님은 뭔가 굉장히 두려움과 위기가 엄습할 때 됐네. 네. 그때 더 야,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사진 한 장만 올려도 될까요? 예, 예, 올려보세요. 야, 그러면 앞으로도 경기가 막 갑자기 안 좋고 막 전쟁 위기가 있고 이래야지 사장님은 잘 되겠네. 그치? 그런가요? 뭔가 막 위험이 어, 엄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핀업자들이 무대를 밟을 수 없었어요. 코로나라. 그래서 이렇게 막 사진으로 올렸는데 한번 사진 볼게요. 봤어요. 네, 이렇게 막 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음, 단합대회 하고 힐링 캠프 막 하고 그리고 몸깨달 하고 그냥 같이 즐겼던 것 같아요. 막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저희는 모여서 계속 시스템을 돌렸고 으쌰으쌰 하고 롤플레잉 하고 이걸 했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똘똘 뭉쳐서 함께 했던 그 시기가 저를 가장 에너지 있게 했고 기세 음, 등등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이게 보면 이게 위기건 아니면 사회적 환경이 어떻고 IMF가 어떻고 뭐 유가가 어떻고 이런 것도 이런 위기일 때 이때 두려움과 위기가 사람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네.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 랑앤라이브 참여하는 분들도 내가 지금 뭔가 안 움직이면 혹시 이럴 수도 있어. 뭐 유산을 받을 게 많다거나 그러면 안 움직여도 돼요. 근데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지금 이게 있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장경호 사장님이 잘 된 걸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게 사람들은 모여서 먹고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모이고 뭐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이고 그랬을 때 에너지가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모이건 오프라인으로 모이건 만나서 모여서 마스크 쓰든 안 쓰든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렇죠? 그럴 네. 때 에너지가 기세가 등등하구나. 오케이. 그러면 또 하다 보면 전투력이 상실될 때도 있잖아요. 그 네, 상실될 있어요. 때가 언제고 또 그 상실될 때를 어떻게 또 그거를 극복했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줘봐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상실되었다고 느낄 때는 아마 모든 리더들이 똑같을 거예요. 그루본들이 액션이 약간 둔화됐을 때, 내만 같이 안 할 때, 또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점점 줄어들 때, 그때 좀 약간 상실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음, 우리는 거기서 무너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또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소통하는 거? 먼저 소통하면서 공감해 주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들이 나오지 않고 그들이 액션하지 않을 때는 힘들다는 증거거든요. 그럴 때, 그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내 말만 하면 절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의 상황을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면서 리더인 나 또한 마음이 힘들다는 걸 표현해요, 저는. 그래야지 공감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손 잡고 할 수 있다는 용기 주고 음, 무엇보다 저는 제 핀 타이틀 다 내려놓고 음. 개수 안 따지고 현장을 다 같이 저를 필요로 하는 파트너들한테 다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띄워주는 게 최고의 극복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지금 장경호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해주고 나도 처음부터 다시 시겠다고 얘기하고 한 것도 뭐 좋지만 내가 귀에 탁 꼽힌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연락했다는 거. 네. 내가 먼저 연락했다는 거. 그게 갑자기 탁 꽂히네. 그러니까 먼저 연락해서 본인이 할 거 요청하고 공감해주고 공감해주고 아 우리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스스로 나온 거예요, 지금. 스스로 먼저 연락하게 된 거지. 그 부분이 좀 많이 귀감이 될 것 같네요. 그 하나가 많은 거를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럼요. 먼저 네. 손잡아 주지 않으면 네. 스스로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오케이.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우리 참여하는 분들도 누가 됐건 뭐 먼저 연락하고 본인이 먼저 연락했다고 하는 건 본인이 그 에너지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오케이. 김정화 사장님은 어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언제 좀 에너지가 빠졌고, 사업이 좀 심리적으로 힘들었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팀 내에, 음, 장군들이,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역할을 맡았던 우리 팀 내의 장군들이 뭐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좀뭐 개인적인 상하정으로 음, 지금 현장에서 함께, 저와 손을 맞춰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그래도 어떡하겠어. 이 사업이 또 나의 비즈니스이고 우리 모두의 또 함께 해야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래도 또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또 대단한 파트너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우리 현실을 그냥 솔직히 얘기하고 도움을 좀 요청했던 것 같고요. 음. 또 저희 파트너들의 정말 최강 장점이 뭐냐면 저의 도움에 손길에 무조건 잡아줍니다. 그래서 팀 내 장군이 좀 빠져나갔을 때 그때 제가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팀의 장군. 내가 생각하는 그 믿는 어떤 핵심 리더들 중에 몇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기운이 빠졌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또 사람을 그렇게 채워주는구나. 음, 그렇죠? 네. 채워지는데, 지금 김정화 사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김정화 사장한테 탁 들리는 게 뭐냐면, 요청하는 거였어요. 지금 저한테 귀에 꽂히는 거는, 아, 요청하는 것도 결국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내가 힘들 때, 그런 위기에 그걸로 그냥 숨어 들어가고 들은 게 아니고 요청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네요. 그렇죠? 도와달라고. 네. 그런 것도 좋네. 그렇죠? 이 위기가 항상 있으니까 사람 살다 보면 업앤다운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 근데 나는 김정하 사장은 그럴 때가 있는지 몰랐네. 응? 나한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 친구는 항상 나는 센터 나가는 김정하 사장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나는 게 뭐냐면 저는 매일매일 센터 나갈 때가 춤을 추듯이 기뻐요. 이렇게 댄스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아침에 나갈 거가 너무 기다려져요. 왜냐면 파트너들 얼굴 보기 위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그 좋은 거죠. 예, 그 마음속에 진정성이 없으면 그런 말을 못 하죠. 근데 어찌됐건 그런 와중에도 뭔가 기복이 있을 때, 요청하는 거. 예, 그 부분이 좀 어찌됐건 그걸 실제로 한 거니까 되게 앞으로도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된 것 같고 두 리더분이 앞으로 다가올 기회 중 지금 좀 설렘을 주고 있는 앞으로의 비전 이런 건 뭐가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생각만으로도 음, 가슴이 떨리고 기대가 되는 거는 7월 3일부터 시작되는 새로 부활하는 리더스쿨이요. 사실 리더스쿨 접해보지 않으신 많은 리더님들 계시잖아요, 여기에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리더스쿨 출신입니다. 음, 그래서 이 시스템이 주는 힘을 알기 때문에 너무 기대되고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모든 핀이 다 성장을 했고, 티메리트까지 갔던 이 과정을 리더스쿨에서 다 밟았기 때문에 가장 기대가 돼요. 사실, 지금 이 시기에 에이지랑 트루페이스랑 뭐, 프리즈마요? 이걸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슴 떨린다고 하지만 저는 아무리 좋은 회사의 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고 에너지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신제품이 전달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자신감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같이 전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부활되는 리더스쿨에서 얻는 그 에너지로 아마 엄청나게, 파급이 될 거고, 아마 쏟아지는 그 에너지와 또 엄청 좋은 실전 노하우들로 아마 실전에 나오셔서 배우시는 한 300명, 400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제가 성장하는 것 이상으로 뉴스킨 코리아 전체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에 와 있다는 게 가장 기대가 되고요. 저는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이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부을 거고 저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도 일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대가 돼요. 장경사님은 앞으로 들어올 프리즈마이어나 트루페이스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본인이 가장 지금 설레는 건 오프라인 전체 모임인 거예요. 리더스쿨. 그리고 저 현재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있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첫 모임 하죠? 서울에서. 네네. 첫 모임
이제 많은 뭐 너무나 복잡하겠지만 거기 지금 300, 야, 그 공간에 350명이 지금 단위까지 350명인데 지금 100명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 한 450명이 일주일에 두 번씩 모이는 거예요. 그거를 리딩하려면 되게 힘드시겠지만, 근데 그것이 지금 가장 크게 설레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거기에 오프라인에 이게 모여 있는 것에 좋은지 느끼겠습니다. 자, 리더스쿨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네, 지하철 타고 엄청 일찍부터 갔고 앞자리 막 사수하려고 노력했던 그때가 너무 생생하거든요. 아마 네, 지금 또 그런 진 풍경이 또 연출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네. 하여튼 7월 달부터 7월 3일 이번 주 목요일서부터 네. 하여튼 그 목요일 날 그거 좀 찍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네. 잠깐 찍어서. 그리고 부산도 좀 보내주시고 대구도 좀 보내주고 저기 여수도 좀 보내주고. 제가 금요일 날 각 지역에서 첫 번째 리더스쿨 진행하는 3일 날, 3일 날 진행하는 거를 4일 날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아 리더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기회 중 어느 것이 좀 가장 설렙니까? 원래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저는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그리고 프리즈마이오. 저는 이 신제품의 기회가 뭐 제품의 기회라기보다 늘 사업의 기회, 신규를 유입할 수 있는 기회, 리크루팅의 기회, 이렇게 사실은 매년마다 회사 신제품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파트너들과 오랜 시간 또 초대 세미나도 하면서 막 뜨거워지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원래도 저에게 뉴스킨 회사가 주는 정말 기회는 신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신제품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했지라고 자료를 막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그 화면 하나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다 보니 막 너무 오래된 사진들이라 사실 잘 없던데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찾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신제품이 나오기 전 한 달 동안 했던 저의 사업 설명회가 오픈 강의로는 평균 12번을 센터에서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각각 우리 파트너들이 모여있는 정말 많은 곳에 가가호, 집, 거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저 또한 이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신규 BR 또 신규 PBA를 만드는 일들을 집중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너무 기대됩니다. 9월 달에 완전하게 신제품이 모든 회원들에게 손에 가져갈 이 제품을 7월, 8월 또 잘 준비할 거고요. 또 11월에는 제 손에 또 프리즈마이어가 오게 될 텐데요. 그 전 2달 동안도 좀 현장에서 많은 우리 분들과 리크루팅의 계기로 한번 또 활용을 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한 해가 기대됩니다. 지금 이 김정아 리더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김정아 리더가 항상 강조하는 거거든요. 신제품을 너무 제품 위주로만 하지 말아달라고 저한테도 계속 제안을 해요. 중간중간에. 김정아 리더가 특히 그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신제품이 나올 때 까딱 잘못 사업을 진행하면 한두 달 제품만 많이 GB가 나온다는 거예요. 김정아 리더 얘기는. 그러지 말고 신제품은 리더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제품이라고 하는 기회를 활용해서 사업 설명을 많이 해서 리더가 많이 남아야 된다. 그거를 지금 이 또 설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좀 할게요. 앞으로 그 두 리더가 참 제가 사업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기가 꺾이고 전투력이 많이 상실되는 기간이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스폰서인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일관성 있게 항상 저렇게 에너지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가 표현될까라고 하는 리더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각오와 계획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용 목사님부터. 네네. 네, 저도 한결같이 뉴스킨 안에서 에너지를 늘 뿜뿜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힘은 결국은 내가 처음에 선택했을 때 끝점을 보고 했고, 제가 자유를 누리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굽히지 않고 계속 똑같이 지속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제가, 티메리트를 다시 남아공 티메리트를 목표를 하고 하지 않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파트너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파트너들을 골고루 돌봐야 파트너들이 되는 게, 힘들어요? 네, 파트너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들을 골고루 돌봐야 되니까 내가 막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 잘 보듬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는데 제가 리더스쿨을 딱 스타트한다고 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나 남아공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딱 생겼고요. 그러면서 파트너들한테 나 가겠다라고 선포하니까 미친 듯이 에너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결국은 가겠다고 결정을 딱 해놓고 나면 다시 없던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제가 남아공 팀메이트를 달성을 해서 정말 리더스쿨 교장도 맡으면서 제가 거기서 또 받은 에너지 가지고 많은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고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들하고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조직을 확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경욱 사장님 아까 저 얘기할 때 좀, 무슨 제가 질문이 있었냐면, 개인한테는 어떻게, 좀 약간 기운이 빠졌을 때, 개인한테는 어떻게 해서, 표현해서 그걸 좀 극복하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장경욱 사장님은 본인 스스로 본인의 목표를 주변에 표현할 때, 나 팀메이트 가겠다, 나 블루다이아몬드 되겠다, 나 어떻게 돼,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때 에너지가 다시 이제 약간 위축됐던 에너지가 다시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 네, 스스로한테 또. 그래서 네네. 하여튼 그런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장경옥 사님처럼 내가 현재 좀 약간 위축돼 있다. 혹은 너무나 비교당하고 해서 나 왜 이렇게 좀 남들보다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할 때는 나한테 뭔가 잘하고 싶은 에너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자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걸 주변에 표현해야 됩니다. 스폰서가 됐건, 파트너가 됐건, 나 이렇게 될 거야. 도와줘. 이렇게 장경옥 사님처럼 스스로 극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는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되게 좋은 귀감이 됐어요. 자, 우리 김정아 리더의 각오와 계획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제가 매년 신제품에 집중할 수 있는 저만의 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의 비즈니스의 상상력입니다. 어, 저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 우리 스타비알에게 주어지는 EBP에게 주어지는 이 쿠폰 4개를 가지고 우리 파트너들 모두가 다 3명의 PBA를 남기고 또 그렇게 남겨진 PBA들이 9월에 뭐 한 아이디에 10세트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냥 이제 9월이면 에이지락 트로피스가 모든 회원들에게 전달될 텐데요. 그때는 BR 성장 2배가 될 거고 이렇게 2배가 성장된 또 이 사이즈를 가지고 프리즈마요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 바퀴가 굴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저의 커미션은 지금의 커미션에서 동그라미 하나가 분명히 더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하기 시작하니까 와, 나 2026년 팀엘리트 가야 되네? 라는 생각이 또 함께 몰려오는 거예요. 음, 어느 순간 이제 현실과 좀 타협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뉴스킨 외에도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라고, 제가 저를 타협했다면 원래는 그 상상력이 막 동원되면서 나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드림 캠프 때 파트너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나 팀엘리트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음. 그랬더니 일대 파트너 몇 명이서 본인은 얼마를 하겠다, 얼마를 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에너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의 2025년은 남아공 팀메리트를 향해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달리는 중간중간에 많은 또 이 과정들이 또 저를 더 상상력 있게 만드는 리더로 되게 할 것 같습니다. 김정아 리더가 이번에 에게 트립에 못 왔어요. 팀밀 트립에. 그 내년 남아공에는 온다는 거지. 야, 네. 이거 본인도 선포를 하고. 김정아가 못 오는 건 참 나도 신기해. 여기 박성숙 리더가 거기 mad언니죠? 네, 맏언니한테 내가 박성숙, 최재경, 권순정 다 그래요. 있습니다. 저한테. 내가 다만 하여튼간 나이는. 연락을 좀 네. 잘 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매달. 자, 김정아 MC의 이걸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이 리더의 스스로에 대해서 뭐랄까요? 뭔가 기복이 있을 때 이분의 가장 큰 본인의 그 기복을 넘어오는 그 저기 뭐지 방법은 뭐냐면 상상하는 능력이었어요. 상상의 힘. 본인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를 상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가는 거. 그 상상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상상할 때도 있거든요. 상상을 하고 나면 내가 해야 될 게 나오고 기분도 좋고 그 기분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상 저도 예전에 많이 해봤다는 거라 저도 이게 IN 할 때 그 N이거든요. INTJ 할 때. 상상력이 되게 좋습니다. 김정아 리더의 상상력, 장기용 리더의 선포, 표현, 이런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능력을 잘 발휘하는 여러분들도 잘 귀감이 됐으면 바랍니다. 두 분 그 표현되는 에너지 첫 번째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지금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6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참, 저도 비즈니스를 30년째 하지만 마감 인생이죠. 매달 마감을 해야 되는 인생이죠. 마감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마감 날 또 우리 500만 장자 이선숙 리더가 리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마감을 잘해라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이번에는 1분기, 2분기 회사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우리의 에너지가 다른 마켓에 전체 세계 전체 시장에 표현되는 우리가 얘기하는 쿼터별 마감하는 날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선수 사장님을 초대했으니까 이선수 사장님의 리더 메시지 좀 부탁합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성공을 디자인하는 리치랜드의 이선숙입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셨죠? 장군님들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으셔서 더 이상 더 할 말은 없겠지만 살짝 정리한다는 의미로 오늘이 6월 30일이에요, 사장님. 2025년 시작이 엊그제였는데 6월이에요.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우리가 무언가를 마무리를 하면 마무리를 잘 해야 그 다음에 시작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이 2025년 6월 30일 상반기 마감일이에요. 우리가 좋은 매출액이 나왔을 때 회사에서도 큰 소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반기를 열 때 우리에도 힘이 나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6월을 2024년 12월을 영월로 맞이하시는 것처럼 6월을 영월로 맞이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활기찬 7월을 맞이하실 거고요. 7월을 다시 영월로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티멜리트를 첫 달 달성하시는 달이 되거나 홋카이도를 철달 달성하시는 달이 되거나 그래서 영월을 맞이하시려면 6월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100포인트라도 더 해볼까? 뭐 사람을 한 번 더 만나볼까? 뭐 내일부터 시작이야. 오늘은 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7월을 영월로 맞이하시는 분들 예를 제가 들었던 것처럼 보시면 우리가 뉴스킨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많은 매력이 있지만 그중에서 매력을 보면 우리가 남들이 말하는 연봉을 한 달에 벌어버려 두세 달에 벌어버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고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뉴스킨 안에서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현실로 만들어지는 분이 있으시고 아직 못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특징이 있고 나타나는 이렇게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특징들을 보면 이런 매력으로 내가 느끼는 걸 내 현실로 만드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내가 이런 결과를 아직 못 냈다. 그러신 분들은 나를 새롭게 하는 걸 아직 못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채워넣으면 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채워넣을 때 다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모르는 건 채워넣으면 돼요. 아는 거는요. 액션하면 돼요. 아는 건 액션하면 되고 모르는 건 채워넣으면 되면 결과가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지 내가 액션하는지를 제대로 체크를 못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체크를 한 단계 넘으면 인지 단계거든요. 내가 모르는 걸 몰라요. 내가 액션하는 걸 액션하는지로 착각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좋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에너지는 나야 에너지지, 에너지가 있어. 그럼 그냥 모르잖아요. 그냥 나의 기대일 뿐이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다 1등 하기를 원하지만, 분명히 1등 하는 애와 1등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하고자 싶으면, 내가 아는 걸 아는지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내가 아는 걸 행동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인지하셔서 결과 내시는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성공자들이 갖고 계시는 나를 새롭게 하는 방법을 사장님들이 나만의 루틴으로 하나 잡으시고 결과를 꼭 내시고, 만약에 그게 없으시다면 제가 오늘 제시했던 2가지를 가지고 7월에 영어를 다시 맞이하셔서 막 뛰어가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6월 30일 상반기의 마무리를 사장님 100포인트라도 더 해보자. 사람 하나 더 만들어보자. BR 한번 만들어보자. 하루에 이런 기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오늘 하루를 24시간을 48시간으로 쓰시는 리더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소거 되셨어요? 음소거 되셨어요. 해야 되나? 예. 여기까지 나 혼자 떠들었어요? 자, 오늘 표현되는 에너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마감을 해야 되나. 자, 원하는 것을 주변에 말로 표현하자. 한번 해보자고요. 일주일 내내. 원하는 것을 말로 요청하자. 오늘 배운 것대로.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말로 요청. 그 표현이 그러면 말로 요청하고. 소비자한테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자한테도 요청할 수 있고. 또 뭐예요? 스폰서한테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리크루팅 하고 싶은 사람한테 표현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 날인데, 나 이번 달 마감해야 되는데 사업자 1명 더 만들어야 되는데 나 당신이랑 꼭 사업해서 어떻게 가고 싶어. 이렇게 좀 같이 하자. 표현하고 뭐 어려워요, 그렇죠? 한번 해보면 그것도 쉬워요, 그렇죠?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게 잘 못했다면 어거지로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한 내가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해보자. 내가 원하는 것을 말로 요청해보자. 요거를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해야 되는데, 한마디 잔소리를 하자면, 여러분 스스로 에너지가 있다라고 인정하기를 바라요. 저는. MC인 입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두렵네. 난 의기소침하네. 나 비교되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마음이 다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이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비교도 안 해요.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에너지가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기라도 들어온 거예요. 뭐래도. 그렇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를 자꾸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게 좀 더 세지면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열정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말로라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마감 잘 하시고 새로운 7월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